네, 오늘 모신 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오랜만에 센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은 한 1%대, 1.5% 정도의 나스닥 조정이 있었는데 네. 오늘 한국 코스피는 2.34%,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0.84% 네. 큰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지수의 낙폭이 6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최근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수의 낙폭이 크긴 했지만 우려할 만한 시장 상황에서의 변화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일단 시장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상승 하락 종목을 판단할 때 상승 종목이 한 28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80개 정도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대략 한 660개, 하락 종목이 890개.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6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비교적 많은 상황에서의 모습이었다. 특히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어제 그리고 지난 그 연말 증시에서 지수가 상승할 때 시장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하락 종목이 많았던 시장의 상황을 기억하시죠? 시장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난 연말 연초 장에서의 상승장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만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지만은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준비되었던 기관의 프로그램화된 매도 물량들,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하락폭은 컸지만 추세를 변화시키거나 어떠한 그 시장에서의 질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 나쁜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 대한 그 분위기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그 홍콩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요. 네. 오늘도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중국에서 악재가 좀 전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생 지수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연말 금요일 그 모닝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연초 장세에서 지수가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면서 왜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수의 하락 과정에서의 저점이라고 할까요? 낙폭이 지지되는 과정에서의 지점은 어디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연초 장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에서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대략 한 5가지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미국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재원,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형태의 재원이죠. 유동성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벤트가 현재 상황에서는 나오는 게 없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돈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시켰습니다. 이미 그 2010년부터 15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시키면서 주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30% 중반에서 20% 초반까지 인하를 했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사주고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채를 무제한 매입해주면서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R&D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준 회사채와 은행채는 정부에서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업들의 주가가 한 단계 부양하는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의 요인은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준에서 추가로의 시장에 공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연준의 금고가 비었습니다.
그간의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 유통시킬 수 있을 만한 달러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벤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미국이 항상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중동 쪽에서 어떤 그 전쟁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로의 전쟁 이슈를 만들어낼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다 본다면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할 때 그 중국과의 그 어떤 화해 모드가 가장 그 신뢰도 높은 측면에서의 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열면서 메시지를 내놓았죠. 시진핑 같은 경우는 평화, 공존, 화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바이든도 비슷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2, 4분기나 3, 4분기쯤에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교감을 이루는 상태에서 흐름이 진행된다라면 뭐 증시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예상되지만 당분간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추가로의 상승을 만들어갈 만한 유동성 공급과 이벤트 상황 하에서의 내용은 아직은 없다라는 측면이 미국 시장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조정의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하나의 해석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지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국내 시장 오늘 지수의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서 무려 1조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12월에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증권사나 운용사, 일부 이제 금융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 1월에도 인사이동이 있기도 하지만 3월에 그 인사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인사이동하는 내용들은 또 1월에 인사이동하는 내용들은 12월까지 해서 작년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12월 중순부터 자기가 가진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고자 장부가 현실화시키고 윈도우 드레싱 하기 위해서 12월 중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지난해 2023년도뿐만이 아니고요. 과거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2023년 12월 중순부터 매수를 했던 규모는 대략 한 2조 5천억에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한 물량들이 1월 들어서 시장에 출회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고요. 오늘 1조 3천억 그리고 어제 그제 뭐 조금 사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략 한 1조 원 정도 추가로 나오게 된다라면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진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충격파에서 하락이 크게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잔잔하게 이제 기관들이 매물 출회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뭐 대화다 질문하신 분도 계시겠죠. 오늘 1조 2천억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60포인트 빠졌는데 기관의 추가로의 매도 물량이 1조 또는 1조 5천억이 있다라고 할 때 추가로 60포인트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닙니다. 과거로부터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한 그 통계적 내용을 1월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1월장 상승을 기록한 횟수가 9번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보다는 1월장의 주가 강세 현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1월장 강세 현상을 보여줬던 내용에서 기반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800억, 90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은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과는 반대의 포지션으로 그 운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어떤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그 전략을 구사하면서 연초에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물 매도가 많았지만 지난 12월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대략 4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1월장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조 이상의 물량이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시장의 충격파는 오늘 하루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시장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많이 빠졌지만 추세를 변화시킨다든가 또는 흐름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해석하는 내용에서의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일단 특징적인 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한 1조 4,700억 네. 이렇게 엄청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앞으로 좀 더 추세적으로 약한 시장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신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월에 4조 원 가까운 선물 매수를 했거든요. 이 4조 원 가까운 매수에 대한 환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늘 선물 매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규모가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매수한 부분의 환매수 과정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선물 매도 물량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뭐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오늘 불을 좀 뿜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위성 개발 또 위성 발사한다라는 뭐 오늘 내용은 아니었고요. 한 이틀 전에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 견제의 차원에서 AP 위성이라든가 또 항공우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면 관련 종목들이 추가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볼 만한 내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관련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추가로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보다는 오늘 하루 길게 본다면 내일까지의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주가는 뭐 정체된 흐름 또는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는 구간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관련 이슈로 그냥 시장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약세장에서 흐름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특이하게 태형건설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 TY홀딩스 모기업이죠. 그리고 SBS도 일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기업 워크아웃 관련해서 이번에 채권단과의 오너가 어떤 이번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 결정에 의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상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권과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원 결정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워크아웃으로 갔기 때문에 주가의 긍정적인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고요.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의 뭐 거래량이라든가 주가의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단타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쪽은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슈로만 이해하시면 될 만한 관련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외에 뭐 좀 보신 관심을 가졌던 섹터는 없으세요? 제약바이오죠. 참 강해요. 어제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1월에는 제약바이오, 2월에는 2차전지, 3월에는 4월에는 반도체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드러난 사실에 있어서 뭐 JP모건 컨퍼런스가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12일에는 셀트리온이 합병 상장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성그룹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의 반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바이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애정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SK로 넘어와서 지난해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SK의 장녀 이번에 SK바이오팜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큰아들이죠. 신유열 전무인가요? 그분이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총괄
업무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이번에 그 인사이동 관련해서 내용이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그룹은 바이오 섹터가 그룹 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동관 부회장이죠. 회사를 전반의 흐름에 3세 경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도 이 바이오 소재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요. 바이오에 대해서 올해 혁신적으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에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삼성을 비롯해서 SK, 롯데, 한화 등등등의 회사들이 올 한해 바이오에 대한 투자와 바이오에 대한 성과치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바이오와 제약 섹터에 대한 올 1월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관련 바이오 섹터 내 대형주죠. 작은 종목보다는 최근에 큰 종목 내에서의 흐름들이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흐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1월 시차를 두고 물론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1월 한 달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좀 더 가격 진행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월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측면으로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시장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빠졌고 네.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새 시장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불안하셨을 텐데 일단은 뭐 별 문제는 아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없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최근에 그렇죠. 많이 올라온 주식 네. 이런 분들은 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또 나올까 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수보다 아주 많이 빠진 주식과 지수만큼 빠진 주식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거에 따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일장을.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이겠죠. 2%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동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7만 원 수준에서 거의 8만 원까지 8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수 3,000포인트 구간에서의 가격 위치이거든요.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관련한 최근까지의 흐름을 시장 주도했던 HBM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최근 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에서의 내용은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가 한번 지난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그럼 좋았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조정을 받았죠. 여기에 대한 이유도 금리의 방향성이 전환됐기 때문에 관련한 조정이 나타나는데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흐름에 있어서는 전기전자 내에서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진 업종의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낙폭이 좀 가라앉겠죠. 잦아들겠죠.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 갔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어찌 보면 이러한 형태의 시장이 매매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진짜로 시장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서 빠르게 어떤 전략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이 파도 타기를 통해서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시장에 적극 참여도 어렵고,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만 투여해서 기다리시면 시장은 올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내려갔을 때의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냐? 저는 물타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물타기 또는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타기 아닐 수도 있겠죠.
추가로의 접근하는 형태로의 물량을 늘려가는 종목 넓히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 내에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사서 비중을 높이는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장에 대한 접근 방식의 효율적인 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네. 요 때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시간을 좀 더 할애하셔가지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가는 형태로의 앞으로 장, 이번 주장, 다음 주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